지난 시간에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나라한테 멸망했다고 했지? 기억나요? 로마였어, 로마. 그래서 오늘은 로마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야. 자, 로마는 어떤 정치체를 띠고 있냐? 로마는 공화정 국가였다. 자, 공화정은 어떤 거를 공화정이라고 하냐? 왕이 없고 뭔가 그 대표들이 다스리는 세대야.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왕이 있어, 없어? 없지. 왕 대신에 누가 있어? 대통령이 있지. 그럼 우리나라는 공화정이야? 그렇지. 공화정이지. 자, 그런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때도 뭔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뭐 최고 관직이 있었겠지? 그 최고 관직을 집정관이라고 했나 봐. 근데 이 집정관은 귀족들이 했을까? 평민들이 했을까? 원래는 귀족들이 했어. 근데 이제 점점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만든 게 평민들을 대표하는 관직, 호민관이고 평민회라는 게 있었다. 이게 로마의 특징이고, 이렇게 평민들이 정치를 참여하게 된 로마는 전쟁이 3번 일어나요. 그게 처음엔 뭐야?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포에니 전쟁이다 라고 불러요. 로마랑 누구랑 싸운 거야? 여기 카르타고랑 싸운 거잖아. 누가 이겼어? 로마가 이겼어. 자, 근데 얘들아,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아? 영토가 넓어지고 또 돈을 벌 수 있지. 근데 그때는 화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화폐 대신에 땅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땅. 그치?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농사는 누가 지어? 귀족들이 직접 지어? 아니지. 노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에서는 이 노예들이 농사 짓는 대농장이 이제 유행을 한 거야.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고 가진 사람은 귀족들이 되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라티푼디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라티푼디움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영농들이 토지를 읽는다. 이 자영농들은 귀족도 아니야. 귀족도 아니고 대신에 노예도 아니야. 그냥 일반 평민이겠지. 근데 이 일반 평민 중에서 이 일반 평민들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이때는. 그렇지, 땅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땅이 있는 애들을 자영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땅이 없는 애들은 남의 땅 가서 농사 짓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영농이 많아야 좋을까? 적어야 좋을까? 그렇지. 많아야 좋지. 근데 로마에서는 그 자영농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게 문제점이었다는 거야. 그 자영농들이 왜 없어져? 왜? 그렇지. 귀족들이 땅을 막 뺏어가고 불려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영농들은 땅이 없어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아까 그 평민들을 대신하는 이 호민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겠지. 그 대표적인 호민관이 누구였냐? 그라쿠스였고 자영농들을 위한 개혁을 당연히 실시했어. 근데 귀족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귀족들은 싫어해. 싫어해서 어떻게 해? 얘를 암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하면서 이 형제들의 개혁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로마는 군인들이 정치를 잡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카이사르가 그 지금의 달력, 음력을 만든 사람이거든? 음력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근데 이 이후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근데 얘는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 지금까지 로마는 공화정이었잖아. 근데 이때부터 황제가 되거든, 얘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황제가 다스린다 해서 이때를 로마의 제정이라 그래. 여기서 제자가 황제할 때 그 제정.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다. 얼마나 대담했냐면 얘는 이 원로원들이라는 건 나이 드신 귀족들이거든. 나이 드신 귀족들이 얘한테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이름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에 평화가 찾아왔어. 200년 동안. 그래서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고,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팍스 로마나다. 로마에 평화가 있었던 시기다 해서 팍스 로마나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200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쇠퇴를 하게 되고,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국을 4개로 나눠버려. 아주 그냥 멍청해. 자, 여기 지도를 봐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동서로 나누고, 여기 동쪽에 황제 2명, 서쪽에 황제 2명 이렇게 세워. 그래서 로마가 결국 4분할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야. 자, 이 황제는 업적이 3가지가 있거든. 3가지. 일단 첫 번째는 뭐다?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긴다. 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도시 이름이거든. 이게 지금의 이스탄불이야. 지금도 이스탄불이란 도시는 있지. 어디의 수도게? 터키의 수도다. 자, 여기를. 그 다음에 자, 업적이 3가지라고 했지 내가. 아니 2가지네. 하나 더는 밀라노 칙령을 내린다. 일단 이렇게만 써두세요. 뭐인지는 다음에 나오니까.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업적 2가지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고, 2번째는 밀라노 칙량을 내린다야. 근데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돼? 동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 돼서 더 1000년 동안 더 이어가는데, 서로마 제국은 금방 망해요. 아까 말했던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금방 망하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 보자. 로마는 어떤 문화였을까? 실용적인 문화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의 문화는 어땠든 말해볼까? 인간 중심적. 그렇지. 로마는 실용적이다. 그 실용적인 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만들었다? 로마에서는 시비표법이 있다. 시비표법. 자, 여기 로마법의 발달 과정 해가지고 관습법, 시민법, 만민법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12법 중에 하나가 시민법 중에 하나가 시비표법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뭐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건 나중에도 나오니까 일단 이름만 알아둬요. 그리고 로마는 되게 건축도 엄청나게 잘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건축물이, 너네도 사진에서 많이 봤겠지만, 여기 이거고 5번째 5번 사진 뭐예요? 이거 이름이 콜로세움이라고 하잖아. 콜로세움. 자, 이런 건축물들을 이때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종교가 생겨요? 그렇죠. 크리스트교가 생겨요. 자, 크리스트교는 환영받아 박해받아. 박해받지. 근데 박해받다가 아까 말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2번째 업적 뭘 내렸다?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것이었다. 알겠죠?